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각 보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시각 보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생각보다 사람의 눈은 미세하고 예민하고 정확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심리에도 약해서 착시 효과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미지를 보시면은 가운데 선 길이가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위에보다 아래가 더 길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못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봤어요. 사실상 길이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는 컴퓨터로 계산한 것처럼 수치적으로 딱 맞다고 해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맞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이런 예민한 사람의 눈을 이해하고 디자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이런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심볼에 대해서는 한때 재미난 이슈가 있었죠. 구글 로고가 비대칭이다, 정원에 맞지 않다, 이런 비열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민감한 누군가가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기사화가 되면서 논란이 됐었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뒤에 상단 부분의 끝에가 조금 더 삐져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정원보다 살짝 안으로 밀려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구글의 대단한 디자이너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작업을 한 걸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의도된 로고 디자인인데요. 해당 구글 아이덴티티 사이트를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디자인이 됐고 엘리먼트는 어떻고 그리고 어떤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작업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 심볼이 있죠.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약간 밀려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쥐가 균형감 있게 보이는 이러한 시안을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커뮤니티에 누군가 올려놨던 것처럼 좌측처럼 이렇게 로고에 그리드를 맞게 작업을 해놓은 심볼을 비교를 해보자면 약간 왼쪽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고 뭔가 어색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착시인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오른쪽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 또한 인간의 눈을 이해하고 제작된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정렬 툴들이 있죠. 스케치, 포토샵, 피그마에서 제공하는 이런 정렬 기능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는 단지 프로그래밍적으로 계산된 수치로 인해서 중앙을 정렬을 하는데 사람은 면적, 방향, 간격 이런 다양한 기준으로 균형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이런 플레이 버튼 많이 보셨죠? 이 삼각형이 왼쪽에 보시면은 중앙 정렬을 맞췄는데 사실상 왼쪽이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좌측으로 쏠려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중앙처럼 보이게 하려면 약간은 오른쪽으로 밀어야지만 삼각형의 그 중앙 정렬이 되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이 삼각형의 중심을 정하고 나서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이 돼야지만 조금 더 중앙 정렬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배워볼 부분은 도형의 모양에 따라서 부피감이 차이가 느껴지게 되는데요. 우선 동그라미와 네모를 봤을 때 지금 똑같은 10x10이라고 쳤을 때 오른쪽 네모에 비해 왼쪽 원이 현저하게 작아 보이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 이유는 수학적으로 접근해도 되게 간단한데요. 부피를 정할 때는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가로 곱하기 세로였죠. 그래서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원의 부피를 구하려면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파이였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5기 때문에 5 곱하기 5 곱하기 파이니까 3.14를 곱하게 되면 대략 78.5 정도가 나오게 돼요. 부피로만 따져도 저 외곽의 영역이 빠지기 때문에 당연히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균형감 있게 부피가 맞아 보이게 하려면 반지름이 5가 아닌 5.64 정도 되는 원이어야지만 부피가 100이 됩니다. 따라서 약 112%로 확대를 해야지만 시각적으로 우측에 있는 네모와 부피감이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아이콘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머터리얼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이런 키라인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일 때와 원일 때 그리고 세로로 긴 네모, 가로로 긴 네모 이럴 때 저런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지키면 여러가지 아이콘들을 모아놓은 아이콘 셋을 나란히 놨을 때 시각적으로 균형감이 있어 보인다 라고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닌텐도 스위치 로고가 있어요. 이상한 걸 좀 느끼셨나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운데의 선이 정가운데가 아니에요. 정가운데도 아니고 좌측의 선으로 이루어진 면적과 우측의 면으로 이루어진 면적 간의 넓이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시각 보정이 이루어진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억지로 제가 센터 정렬을 맞춰봤는데요. 센터 정렬을 맞추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왼쪽이 더 폭이 좁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볼 부분은 커닝입니다. 커닝이라는 것은 위키백과에 적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글자의 모양 때문에 활자가 고르게 배열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글자 모양에 따라서 적당한 간격을 두고 조정하여서 시각적으로 매끄럽게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냥 포토샵으로 긁어 왔는데요. 이 위에가 그냥 일반 텍스트로 쭉 적었을 때이고요. 아래가 커닝 조정을 한 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의 간격이 조금씩 다름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위에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위에 거를 한번 복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복제를 하고 커닝이라는 부분은 이 우측에 있는 캐릭터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V랑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커닝에 대해서 조절을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간격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여백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E와 이 안쪽의 여백과 A의 여백, 이만큼의 넓이와 이 A와 S 사이, 혹은 여기 L과 E 사이, 그리고 A와 R 사이, R과 N 사이, 이런 여백들의 비율을 최대한 맞춰주는 역할인데요. 예를 들어서 E와 A 사이를 좁히겠다고 한다면 마우스 커서를 놓고 옵션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를 좌우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치가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잘 조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E와 A는 조금 좁혀야 되고요. 여기 사이도 살짝만 좁히고 Y와 S 사이는 살짝만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붙여주고, 근데 이 부분은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철자 하나하나가 폰트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간격들이 다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편집 디자인을 하거나 로고를 하거나 뭐 패키지나 그래픽 디자인에서 타이포가 사용이 되거나 이런 부분일 때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워본 이러한 시각 보정에 대한 지식을 알면 편집 디자인을 하시던지 UI 디자인을 하시던지 다양한 디자인을 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웹디자인 입문강좌에서 배워왔던 게슈탈트에 대한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좋기 때문에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이것으로 이번 방구석 클래스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클래스에서는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현재 자료를 정리 중이긴 한데요. 웹사이트에서 3D를 구현할 수 있는 3JS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